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소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은 계획된 하락입니다. 자, 왜 계획된 하락인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룩스가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14주로 1대 14의 무상증자죠. 자, 무증 전에 총 상장 주식수가 976만 주인데, 자, 신주의 수가 1억 3,60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증 후에 토탈 1억 4,649만 750주가 되고요. 자,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자, 신주의 상장 기준일은 12월 27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전이면 22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자, 이 거래일 전인 20일 시간회가 끝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은 하루 전날인 26일이 되겠고요. 자, 무증에서 권리락은 당연히 중요하죠. 자, 권리락 주가에서는 무증의 배정 비율만큼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거죠. 자, 신주의 배정 권리는 이미 챙겼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미리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1대 14의 비율이죠. 1대 14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자, 한 주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14주가 추가로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15이 되겠죠. 15로 권리락 날에는 시가총액과 이 주가가 15분의 1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당일 주가 나누기 15를 하면 권리락 날의 대략적인 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의 상장일은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자, 이때까지 신주는 입고되지 않습니다. 이번 증자에 사용되는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 곱하기 신주의 수, 액면가가 100원이죠. 그리고 곱하기 신주 수. 자, 그러면 여기 공 두 개만 더 붙이면 되는 거죠. 136억 7,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당 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말 잔액 기준 292억이고요. 자, 무증에 사용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공 두 개 붙인 136.7억으로 전체 주식 발행 초과금 대비 약 46.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상증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고요. 이제 이 무상증자와 일전에 있었던 이 소록스의 지분 변동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접근을 한 건지 파악을 할 차례고, 이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앞전에 있었던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소록스 경영권 인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년 5월 16일 소록스의 최대 주주 김복덕 대표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당시 100만 주를 300억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50만 주를 추가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자, 그리고 나서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각각 200억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대상자고요. 이 전환사채는 아리바이오 경영진이 참여한 아리 제1호 투자조합이 대상자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돈을 빌렸다, 부채다. 자, 근데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상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문제는 두 기업의 공통 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기업은 조명회사고 또 다른 기업은 바이오회사입니다. 뭐 바이오 사업 추진을 통해서 빛의 3파장을 이용한 새로운 치매 치료 기구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고 납득이 크게 되진 않죠. 자, 아리바이오의 정 대표는 아리바이오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이제 이 소룩스의 경영권 지분을 사들인 건데, 사실상 지분 수합인 거죠. 아리바이오는 이제 정리할 거니까 아리바이오 팔아버리고, 그리고 소룩스의 지분을 산 겁니다. 왜? 소룩스는 상장사니까.
자, 아리바이오는 그 전에 상장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에서 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찾아 선택한 것이 소록스를 이용한 우회 상장인 거죠. 자, 그럼 소록스를 인수해 가면서까지 굳이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본인들한테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죠. 그러니까 쩐주들의 자금 회수,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등등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기업이나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이겠지만 여기에 피해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개인 투자자. 아니, 기존 투자자들한테 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면서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 투자자의 개인 투자자는 포함되지 않고요, 뒤에 있는 쩐주를 말하는 겁니다. 저 쩐주들 배를 채워주려면 상장이 돼야 작전을 치고 개인들의 돈으로 배를 채울 텐데 상장이 안 되니까 우회 상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확보하고 있는 대량의 지분들의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주식을 하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내놓습니다. 1대 14 무상증자. 자, 이전에 정 대표가 소록스의 지분을 살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6,626원입니다. 자, 그리고 약 151만 주고요.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행사 가격은 7,434원이고요. 권리 행사 기간은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라서 행사가액은 조정이 되는데 최저 5,204원입니다. 자,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인데 전환가액이 똑같고요. 7,434원. 조정가액, 최저 조정가액도 똑같습니다. 5,204원.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도 비슷하죠. 6월 15일, 6월 30일. 그리고 유증의 보호 예수는 1년간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4일인 거고요. 자, 이 모든 계획이 6, 7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1대 14라는 어마무시한 비율의 무상증자가 결정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아직 한참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6월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그게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20일이죠. 자, 이때부터 갑자기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한 번도 주춤하지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 약 17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때 우회 상장 뉴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선추매를 누군가 했다는 거죠. 정보를 알고 있는 어떤 주체가 미리 매수를 계속 한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뉴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폭등했습니다. 자, 이때 거래는 적지만 이때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사람들 무증 발표하고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간 급등세로 투경 딱지까지 달렸는데, 자,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 내용이고요. 자, 투자 경고 종목의 해제 여부의 이 최초 판단일은 12월 22일이다. 자, 12월 22일은 무슨 날이었죠? 자, 일단 12월 27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기준일. 자, 그러면은 이틀 전, 2거래일 전, 요날까지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요날 시간 외까지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신주를 받을 수가 있죠. 무상증자를. 투경 딱지가 붙은 것과 해제 날짜 모두 의도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투경은 투심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투경 때문에 하락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과 동시에 투경이 해제되는 날, 신주 배정 기준이 끝나면 이때는 권리락과 더불어서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오히려 수급세가 필요하죠. 매수세가. 자, 그래서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과 신주 배정 기준일이 맞물리는 날짜에 미리 선침해를 했던 어떤 주체가 투경 해제 날짜와 매수세가 필요한 날짜를 맞췄고 그 날짜에 따라서 매도 시기를 정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공시와 뉴스 그리고 차트를 맞물려서 보면 많은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1대 14의 무상증자다. 무상증자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왜 1대 14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1대 14 무상증자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관심을 집중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 무상증자가 있기 전에 주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각 다른 관점으로 판단하다 보니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어떤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계획을 위해서 어떤 시기에는 상승하고 어떤 시기에는 하락할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죠. 자, 원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등은 주가의 동향 일정을 알려줍니다. 작전 세력도 알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톡방에서 자세하게 일정에 따라 주도 주체의 의도를 설명드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무상증자는 잘 이용하면 돈이 되겠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작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자, 카톡방 참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따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자유롭게 참여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카톡방에서 투자에 도움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